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한 얘기 중에 하나의 정보원에서 정보 사용처까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이동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조금밖에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보원의 사례를 뭐 음성이나 아니면 영상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었고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해야 된다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전송을 뭐 AM 라디오나 FM 라디오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아날로그 정보를 그냥 아날로그 형태로 전송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이제 정보통신 시대에는 디지털로 변화가 됐고 뭐 정보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좀 한참 장황하게 했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장치가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다, ADC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디지털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5장에서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디지털화 된다 하는 그 설명을 하는 도중이었죠, 그죠? 근데 그 과정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주 짧은 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블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표본화 단계다, 샘플링이다 그랬고 그 샘플링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던 신호를 특정 시간에만 추출을 하는 것이 이제 샘플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단속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의 시간만 보내도 되냐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샘플링 정리에 의해서 그것이 알려져 있다, 증명이 돼 있다 그랬어요. 뭐 그게 왜 그런지는 지금 뭐 다 설명하기는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고 간단하게나마 한번 그 데모를 또 보여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샘플링 회로입니다. 회로라고 하면 뭐하고 있든 블럭이죠. 입력 신호가 이제 아날로그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입력 신호에다가 이런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신호를 곱해줘요. 곱한다는 건 뭔지 알죠, 그죠?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신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신호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특정 순간에만 탁 나타나는 신호가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뭐 시간 간격이죠. 우리가 이걸 뭐 t라고 합시다. 그 t 간격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펄스가 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에만 값이 있고요. 이 시간에만. 나머지 시간은 전부 0이에요. 0. 그러면 요러한 신호하고 요러한 신호를 곱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긴 0이라고 합시다. 1, 0, 1, 0, 1, 0, 1, 0, 1, 0.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요거는 요거. 나머지 0 곱하기 요거는 0. 그죠? 또 1 곱하기 요거는 요 값. 또 나머지는 0. 또 1 곱하기 요 값은 요 값.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가 돼요? 네? 이건 다 크기가 1이니까 곱하면 이 값이 돼버리고 여기는 전부 0이니까 얘네들은 곱하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샘플링이죠. 어떤 이 신호가 특정 순간에만 이렇게 딱딱딱딱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파형이죠. 파형. 스펙트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얘를 보겠습니다. 얘. 여기에 지금 사인파를 집어넣었어요. 인풋에. 기본으로 사인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파를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보이나요? 사인파. 그럼 이런 사인파에 이러한 펄스를 곱했단 말이에요.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1값이 나오는 펄스를 곱했어요. 알겠죠? 그랬더니 그 결과, 샘플링한 결과가 그렇게 된다. 그냥 눈으로 보면 그렇겠구나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 구간들은 전부 0이고 요때만 1이니까 요때만 요 값의 크기와 똑같은 게 나타나고 나머지 이 구간은 전부 0이 나타난다. 그게 뭐 샘플링이다. 예, 이렇게 샘플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한번 보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쪽 왼쪽이 파형 시간에 따른 파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그 파형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주파수를 높여야 여기에 이게 보일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주파수를 움직여 볼게요. 이 사인파의 주파수를 여기 주파수 레버가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주파수를 높이면 사인파가 주파수가 높아져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 우리 골드웨이브에서 시계 F 값을 바꿔가면서 해봤잖아요. 여러분 과제에 나간 거 있죠? 과제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수식으로 입력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수식이 귀찮으니까 사인파, 펄스파, 골드웨이브에서 그 웨이브 골랐듯이 여기서도 삼각파 뭐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주파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F 값을 집어넣는 대신에 여기서 슬라이드로 주파수를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주파수가 조절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인풋, 사인파, 삼각파 뭐 등등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그 횟수를 초당 횟수를 여기서 샘플링 fs라 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하면 이게 조절을 할 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에 신호가 안 보이게 하면 조금 그 그래프 아니고 다음 그래프가 바로 보이게끔 또 그렇게 설계했어요. 이걸 누르면 그래프가 보이고 요거 있었죠? 이걸 끄면 그래프가 안 보이고 그래서 바로 샘플링 펄스의 스펙트럼이 바로 위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샘플링의 속도를 높이면 샘플링 간격이 짜자작 줄어들죠. 더 빠른 속도로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자 이게 그 샘플링을 하기 위한 그 펄스거든요. 이것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똑같이 펄스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파형과 스펙트럼의 모양이 똑같아요. 이런 임펄스의 그 열들은. 다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얘는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렇게 촘촘히 하면 주파수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띄엄띄엄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파수 간격이 벌어집니다. 요 시간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줄어들면 이 주파수는 넓어지죠. 요 시간 간격의 역수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거의 연속적으로 가죠. 아주 촘촘하게. 그러면 주파수가 확 멀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샘플링된 신호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다시 이제 원래 신호 파형을 보고요. 샘플링된 파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스펙트럼이거든요. 삼각파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진폭을 그대로 본 거고, 요거를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런 눈금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나중에 데시벨을 공부할 텐데. 우선 사인을 가지고 할게요. 삼각파는 아직은 좀 어렵고. 사인파를 이렇게 샘플링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인파의 주파수를 여기서 사인파의 주파수를 한 2000Hz로 하겠습니다. 3000Hz? 금방금방 변해버려서 3000Hz 키보드로 일씩 움직일 수 있어서 3000Hz로 했고요. 그랬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kHz거든요. 100kHz인데 대충 여기가 3000입니다. 3000.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은 30kHz로 할게요. 30kHz. 30kHz로 하면 요 간격이 이제 30이죠. 30. 요
여기서 여기가 30km. 그러니까 이게 30km분의 1초니까 여기가 이거는 30km예요. 역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 즉 1초에 몇 번 나오느냐 그게 주파수잖아요. 똑같은 게 몇 번 반복이 되느냐? 그러면 요 한 칸은 1초 나누기 그 반복수죠. 예를 들면 1초에 1000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1000헬스이고, 그죠? 그러면 요 시간은 1000분의 1초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샘플링을 30kHz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30kHz분의 1, 즉 3만분의 1초다. 그럼 여기는 3만 헬스다. 3만 헬스, 6만 헬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 펄스의 스펙트럼과 사인의 스펙트럼이 각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샘플링된 것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놓고 보면 요 3만 헬스를 중심으로 여기 있던 게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kHz 이동을 했어요. 여기가 3만 헬스거든요. 3만 즉 30K예요. 이 30K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플러스 3K 여기가 3K거든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3K 또 여기 60K고요. 이쪽으로 플러스 3K 이쪽으로 마이너스 3K 이런 식입니다. 여기 90K고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3K 물론 지금 여기는 이 이상은 지금 보이지 않게 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의 스펙트럼 위치로 이렇게 그만큼씩 이동을 한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스펙트럼이 이동을 한다. 물론 원위치에도 남아 있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고 뭐 결국은 이게 푸리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으로 막 해가서 알아낸 거를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된 결과로부터 다시 원래 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남으면 되죠. 샘플링된 것이 원래 것에 플러스 이렇게 원래 것이 30km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60km 중심으로 이동한 거, 90km 중심으로 이동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원래 다시 이런 연속 신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랑 같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눈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같죠? 예, 같아요. 실제로. 물론 크기는 좀 달라요. 크기는 다른 것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던 신호인데 이제 연속적으로가 아니고 딱 어느 한순간 시계만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에너지가 이것과 이거 비교할 때 이게 훨씬 작겠죠, 에너지가. 내가 차를 이렇게 계속 미는 거하고 잠깐 밀었다 말고 어느 게 더 잘 밀리겠어? 계속 미는 게 더 잘 밀리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샘플링을 하면. 물론 샘플링 간격을 높여서 촘촘히 할수록 에너지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듬성듬성할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샘플링된 것은 신호가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러나 스펙트럼 측면에서 관찰을 하면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스펙트럼이야. 즉 같은 주파수 성분이지. 달라진 게 없다 이거 원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형 측면에서도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스펙트럼 측면에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가 파형을 가지고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연속적인 걸 다시 원래 연속적인 신호로 만들어줄까?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방법을 고안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요거끼리 어떻게 원래 없던 이 부드러운 곡선을 어떻게 이어서 원래대로 만들어줄까? 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죠. 이 파형만 보고는. 그렇잖아요. 원래 여기가 직선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됐던 건지 거기 그 사이사이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주파수에서 보면 스펙트럼이 이것과 이것은 이런 차이가 있네. 그러면 이거나
같은 스펙트럼의 크기만 달라진 거니 뭐 크기는 달라져도 뭐 앰프를 통해서 키우면 되니까 이 부분만 없애버리면 되겠군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스펙트럼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눈에. 이게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것의 필요성. 이게 뭐 대표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의 사례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딸랑 뽑아내요. 그래서 그것만 남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신호가 작잖아요. 그래서 좀 키워봤어요. 아까 그것만 남기면 신호가 이렇게 작아요. 레벨이 매우 작죠? 그죠? 레벨이 매우 작은데 그걸 키워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원래 사운드처럼 커졌죠. 근데 거의 어때요? 거의 사인파에 비슷하죠? 이 신호가 원래 신호와 이 신호의 차이 신호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죠? 그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원음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필터라는 개념이에요. 필터. 그래서 필터라는 건 뭐예요? 거르다 그런 거죠. 필터링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뮤직 플레이어들의 이퀄라이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퀄라이저 가지고 뭐 저음을 강조하거나 고음을 강조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필터예요. 필터를 어떤 용도로 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주파수의 특성을 다르게 만드는 데 쓰는데요. 이게 필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퀄라이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주파수들만 그대로 남기고 다른 주파수 성분은 이렇게 거의 억제해서 나타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쪽이 주파수고, 이게 뭐냐면 뭐라 할까? 통과시키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잘 통과 안 시키고 통과 크기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운드로 따지면 고음을 억제하는 거지, 완전히. 이해가 돼요? 이퀄라이저라는 거를 음 보정 뭐 이런 거를 앱에서 쓰지 않아요? 뭐 음악 배울 때 좀 썼어요? 요즘은 그 음악 플레이어 앱도 대부분 그 뭐 멜론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휴대폰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그 뮤직 플레이어들의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뭐 음질 보정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파수를 원해서 내가 뭐 저음을 강조하거나 고음을 강조하거나 프리셋으로 해놓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어쨌든 어떤 특정 주파수 성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어떤 특정 주파수들은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필터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필터는 어떤 것만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뭐 작은 것만 통과시키는 그런 용도인데 뭐 먼지 필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입자만 통과시키고 웬만한 큰 입자는 걸러내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타겟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차단하고 그런 건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종이 필터가 어떤 실제 물리적인 파티클을 사이즈에 따라서 필터링을 한다면 저 필터라는 것은 실제 어떤 물질을 필터링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필터링하는 거다. 어떤 신호를 필터링하는 거냐? 주파수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터의 사례. 그럼 이제 사인파가 아니고 다른 파로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안 들려드렸지 지금. 네.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서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각 블럭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 파형들이 이제 각 블럭별로 이렇게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파형 컬러 다 다르죠, 그죠? 그 각 블럭에서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 블럭 위에 있는 스피커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의 소리를 들으면 이걸 누르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골드웨이브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스위프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이벌루이트에서 F값을 바꿔가면서 다시 만들어야 됐었죠. 파형을. 근데 편하게 이렇게 주파수를 그냥 자유자재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선택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죽었습니다. 버그다. 볼륨을 줄여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입력 신호를 여기서 사인파가 아닌 다른 사운드 파일을 불러와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셋돼 있는 이런 파뿐만 아니고 사운드 파일 해서 파일 선택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기타 좋아하시나요? 기타 연주입니다. 여기서 스피커를 켜면 좀 반응이 느려요. 이 사운드 파일을 불러서 처리하는 건 좀 로드가 많이 걸려서 딜레이가 좀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하면 높은 주파수는 안 나오고 낮은 주파수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높은 주파수에도 막 나타나는데 여기 점선을 따라서 이쪽은 상당히 그대로 그 레벨을 유지하는데 이쪽은 레벨을 매우 낮게 유지했어요. 이게 지금 최소 마이너스 50dB면은 10의 5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배율로 따지면 10만 분의 1이죠.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이 낮은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는 10만 분의 1로 억제를 한 거예요. 레벨을. 모든 주파수들을. 이 상태에서 그것은 지금 적용한 상태고 컷오프 주파수를 내가 늘려볼게요. 또 딜레이가 좀 길어요. 주파수를 올렸는데도 별로 모르겠네요. 보면 스펙트럼이 꽤 아까보다 올라갔죠, 그죠? 이번엔 거꾸로 낮춰볼게요. 컷오프를 극단적으로 한 2000Hz로 낮춰서 2000Hz 정도만.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니까 되게 느리더라고. 골드웨이브에서 이런 걸 다 그 메뉴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난 내가 지금 계속 입력 신호만 듣고 있어서 신호의 변화가 없군요. 뭘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는 필터를 거쳤을 때의 신호를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음이 되게 먹먹해졌죠? 고음이 다 사라졌어요. 네. 고음이 안 들려서 그래요. 고음이라는 게 뭐냐? 이 높은 주파수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 주파수를 좀 더 높은 주파수까지 들리게 하면 이렇게 스펙트럼도 높은 주파수까지 나타나고 딜레이가 꽤 기네. 어때요? 고음이 잘 나오죠? 그죠? 기타 챙챙거리는 것도 잘 나오죠? 시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컷오프 주파수를 대략 한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신호가 이제 샘플링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요것이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좀 컷오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잘라내고 요 부분만 남긴 거를 한번 샘플링 해볼게요. 남긴 것의 파형은 그다지 차이는 없어 보여요. 생각보다. 이게 원음이고 이게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낮은 주파수만 남긴 음인데요. 별로 차이는 안 나 보이죠, 그죠? 이것을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려면 이걸 통합 그래프로 하면 겹쳐져서 보이고요.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이거 다 안 보이고 딱 요 입력과 필터링 한 것만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차이가 거의 없네요. 주파수를 컷을 낮춰서 극단적으로 낮춰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되게 플레이해서 이제 포즈 해서 볼게요. 일시정지. 딱 그 유미한 순간을 찍으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것과 여기 밝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차이예요.
이게 밝게 나온 건 이렇게 둥그렇게 가고 삐죽 튀어나온 건 이렇게 날카롭게 가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어쨌든 차이가 나긴 나네. 이런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윈도우의 확대 기능을 이용해서 볼까요? 조금 더 보입니다. 보이나요? 차이가? 이렇게 날카롭게 변하는 파형과 좀 부드럽게 변하는 파형이 이렇게 겹쳐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함으로써 신호가 그 파형도 달라진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샘플링을 한 개별로 봐도 차이가 이제 꽤 나죠. 이게 개별로 보니까 차이가 꽤 나네. 막 변화가 아주 그냥 예민하게 나온 것과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는 것, 이게 그 원음과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높은 주파수의 신호들을 억제한 그 신호의 파형의 차이고 소리의 차이로도 들을 수 있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샘플링을 한 것들도 다 이제 표시를 할게요. 그래프를 표시해 보면 이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축을 확대해서 이건 주파수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만 이렇게 가로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타임 포 디비전이 이게 오실로스코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오실로스코프의 그 수평축 시간 조절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시간 조절. 더 세세한 시간을 볼 수 있게. 이제는 샘플링을 하는 트레인들이 그게 보이죠? 펄스 트레인. 이렇게 샘플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설명한 것이 딱 눈에 보이죠? 딱 눈에 보여. 지금 샘플링을 20kHz로 하거든요. 여기가 20이에요. 그러면 즉 이게 초당 20키, 즉 2만 번이에요. 초당. 그랬더니 이 간격이 20kHz 간격이에요. 임펄스 스펙트럼 간격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20kHz에 나타나고요. 여기 나타나고 데칼코마니로 이쪽에 나타나고 대칭해서 또 여기에 나타나고 데칼코마니로 대칭해서 나타나고 여기에 나타나고 데칼코마니로 나타나고 여기에 나타나고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신호는 원래 원본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 샘플링하는 그 펄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위치로 이렇게 옮겨준다. 이 파형의 스펙트럼은 이와 같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주파수와 그 다음에 파형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파형과 스펙트럼의 관계, 주파수와 뭐 주기의 관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원래 샘플링을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신호가 뭐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그 스펙트럼 뭐 계속 소리에 따라 달라져요. 그 소리 안에 실제 들어있는 주파수들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여튼 대충 이처럼 모양을 가지는데 일반적인 정보 신호, 사운드 신호는 그것을 그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면 원래 스펙트럼이 그 시간 간격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 이렇게 이동해서 나타난다. 이게 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학 나오니까 골치 아프죠, 그죠? 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배운 이게 뭐예요? 각각 하나하나가 뭐예요? 뭐의 스펙트럼이에요? 우리 봤었죠? 이 하나하나가 뭐의 스펙트럼이었죠? 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으로, 주파수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 아까도 봤잖아. 뭐의 스펙트럼이죠? 그렇죠. 사인파의 스펙트럼이죠. 그죠? 사인파, 이 스펙트럼이야. 그런 여러 개의 사인파의 스펙트럼이 모인 거예요. 이 펄스의 그 일정한 개의 펄스의 스펙트럼은 여러 개의 사인파가 모인 건데 어떤 사인파냐 하면 그 펄스 간격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그거의 2배수,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들의 사인파들의 모임이에요. 있죠? 아니, 사인파는 분명히 연속적인 신호인데 그것에 2배, 3배, 4배, 5, 6, 7, 8 해서 무한배의 사인파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불연속적인 게 된다고? 그게 푸리에의 정리예요. 푸리에가 그걸 증명해낸 거죠. 연속 신호로 불연속 신호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운 얘기죠. 어쨌든 그리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은 알지 모르겠는데 사인 대신에 코사인 써도 똑같거든요. 약간씩만 달라질 뿐이지. 코사인 A, 코사인 B 두 개의 곱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예. 식을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식을 감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식의 의미를 보자는 거지 우리가 계산 방법을 알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식을 써놓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2분의 1 코사인 A-B 플러스 코사인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지금 이걸 30kHz라고 30kHz 아까 했던 30kHz. 그 다음에 코사인 B 이거를 3kHz. 왜 코사인 신호 두 개라고 합시다. 그럼 아까 왜 샘플링 할 때 30kHz로 3kHz짜리 사인파 샘플링 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예요. 그 시나리오. 그때 그러면 이 신호랑 이 신호를 곱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신호를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신호와 코사인 30kHz, 코사인 60kHz, 코사인 90kHz, 코사인 뭐 120kHz를 곱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코사인 30kHz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냐? 여기는 코사인 27kHz죠, 그죠? 여기는 33kHz예요. 그러니까 30kHz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K.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래프로 아까 봤잖아. 30km 중심으로 양쪽으로 3km 벌어져서 두 개. 또 60km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져서 두 개. 그렇게 그래프로 봤던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풀라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보고서 감상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쉬었다 합시다.